안녕하세요. 지역학 원서 2의 김경옥입니다. 오늘은 그 17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벌써 우리가 중후반부 수업으로 이제 가고 있죠. 12주차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학교에서 15주차에 그 기말고사를 보라는 그런 그 공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원래는 이번 학기에 16주차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그 학사 일정을 반영을 해서 15주차에 그 기말고사를 봐야 한다면 한 과목, 그러니까 한과 23과를 아마 이번 학기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기말고사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을 하면서 기말고사를 이제 봐야겠지만 대면 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의향을 물어서 여러분들이 100% 동의를 하면 대면 수업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강의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벌써 한 학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면 수업을 글쎄 제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자니 그 기말고사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는 대면 수업을 통해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평가의 기준이 글쎄 지금 원래는 이게 이제 상대평가로 평가가 돼야 하지만 이번 학기는 특별히 전 과목 모두 이제 그 절대평가를 하라는 그런 이제 방침이 공지가 내려와서 절대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보다는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다면 시험보다는 여러분들의 레포트를 어떻게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제출을 하는지 레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말고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잠정적으로 아직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다른 과목들이랑 이렇게 좀 그 비교도 해보고 조율을 해서 되도록이면 레포트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기말고사를 대체할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이미 여러분들 그 자필로 주요 문장 5개를 자필로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하는 그런, 그게 이제 중간고사, 중간고사를 대체한 과제였죠. 이제 그런 것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제출을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일단,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지금 그 6월 몇째 주인가요? 6월 넷째 주까지 6월 넷째 주에 시험을 보고 다섯째 주는 여러분들 성적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넷째 주에는 다 시험 기말고사까지 맞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제출 기간을 여러분들도 또 뭐 기말고사를 레포트로 하든 아니면 뭐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6월 넷째 주 한 주는 이제 수업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 17과를 하고 그 다음에 19과를 다음 주에 이제 하고 21과를 그 다음 주 6월 17일, 6월 18일이 되나요? 21과를 6월 18일 날 그 마지막 수업으로 해서 그날 그 18일 날 정리를 해서 레포트를 어떻게 제출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제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 주 6월 넷째 주에는 여러분들의 레포트를 제출하는 시기로, 그렇게 기간으로 그렇게 이제 그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레포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직 그 레포트를 할지 대면 수업을 통해서 대면 강의를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될지 저도 지금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학교에서 공지가 확실히 명확하게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 그게 이제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17과에서도 그 수행할 수업 과제가 첫 번째 전체 문장을 읽고 해석하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문장을 하나하나 읽고 해석해보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추천이 아니라 그 필수로 제가 확인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체 문장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읽고 해석하기. 그 다음에 주요 문장 5개. 17과에서는 조금 그 뭐랄까 좀 문장이 길어서 나중에 맨 마지막 5째 문장은 제가 좀 짧게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도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장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 포인트에 키워드를 제시해 놨고 이거를 이제 마지막 장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7과는 주민 상가 같다 지익기죽구리라고 하는 테마예요. 주민 상가 같다 지익기죽구리. 요 책은 이제 어디에서 발췌가 됐느냐면 그로카르 지다이노 지익기죽구리라는 책인데 온다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그런 책입니다. 자, 온다모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온다모리오에 대한 그런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뭐 유통경제대학 대학원 유통경제대학 사회학부대학원 사회학연구과 교수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아직도 재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전공을 한 거는 경제사회학, 발달사회학, 민속사회학. 그래서 사회학이 이제 경제사회학이 주축이 되죠. 그 다음에 지역창생학, 창생이라는 건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역창생학, 지역사회론, 뭐 이런 학문을 전공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의 연구 테마를 보니까 뭐 발전도상국,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잖아요. 개발도상국을 일본에서는 하텐 도주오국라고 해서 이제 발전도상국이라고 하죠. 발전도상국의 사회 개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정촌의 지역 만들기. 마치즈꾸리라고 하기도 하고 지히키즈꾸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그 테마를 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학자예요.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뭐 사진이 나와 있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교수님의 재미는 뭐 세미나죠. 이 교수님이 재미라는 건 이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학생들로 구성이 된 이제 공부하는 모임, 벤교가이라고도 하고 재미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제 공부 모임, 우리나라 용어로 번역을 하면 그런 뭐 학문 무슨 회, 뭐 스터디회, 뭐 우리는 스터디회 아니면 뭐 공부회라는 말도 하나요? 아무튼 그런 스터디 그룹을 재미 또는 벤교가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재미들의 구성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벤교가이를 한 뒤에 아니면 어떤 다른 행사를 한 뒤에 찍은 사진, 이런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에서 하나 이제 골라와 봤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사회학을
또 사회학이 어떤 것과 경제학과 이렇게 연결된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에서 그 마치즈쿠를 지이키즈쿠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느냐, 그 지역의 특징 이런 것들을 살려서 지역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여기 주민 상가가타라고 하는 거는 주민 참가형, 주민이 스스로 참가해서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자기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그런 뭐 방법 내지는 뭐 현황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 상가가타 지이키즈쿠리라고 하는 테마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문장 전체를 천천히 읽고 해석해 봅시다. 또 어려운 단어는 체크해 두고 찾아봅시다. 사전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단어는 질문합시다. 아직까지 질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어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질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제가 요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일본어 수준, 일본어 실력에 비해서 내용이 좀 너무 쉽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레벨업을 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글쎄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것도 앞으로의 수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사전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단어는 질문합시다. 또 내용 요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걸 이제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고 읽고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문장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이게 17과가 65페이지부터죠. 65페이지 맨 첫째 문장, 요 첫째 문장을 둘로 나눠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한번 65페이지 첫 번째 문장 여기를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본来地域資源の最大の財産はその地域に住む地域住民と言える。それは住民による住民のための地域づくりで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ある. 라고 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해석을 해보면 원래 지역 자원의 최대 재산은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주민을 위한 지역 만들기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본라이라는 것은 본래라는 그 뜻이지만 우리는 본래 이런 얘기보다도 원래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지이키시겐 하면은 지역 자원을 뜻해요. 지이키시겐 지역 자원의 사이다이노 최대 자이상화 재산은 소노 지이키니 그 지역에 스무 하면은 살다라는 거가 되겠죠. 스무 하면은 이제 살다 이런 기본형이 동사의 기본형이 스무죠. 사는 지이키 주민 또 이해로 하면은 지역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뭐뭐라고 이제 이해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일컬어진다. 이런 이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래와 그것은 주민이 요로 주민에 의한 주민노 타메노 주민을 위한 뭐뭐 타메 하면은 뭐뭇을 위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주민을 위한 지이키주꾸리 지역 만들기가 아니면 지역 만들기 네 나케레바 네 하면은 지역 만들기가 나케레바 아니면 나라나이 안 되기 까라데아로 하면은 안 되기 때문이다. 뭐 까라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데 나케레바 나라나이 까라데아로 그러면은 뭐뭐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여기서 주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민 발음하고 많이 닮아 있죠. 주민이라고 하는 발음인데 우리는 주민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그 일본어 발음으로 하면 주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닮아 있다 보니까 그냥 단어 하나는 그냥 공짜로 외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주 어려운 단어들은 없어요. 어려운 단어들은 없고 자이산 같은 재산, 자이산, 사이다이 그러면 이건 최대, 사이다이노 자이산 하면 최대의 재산. 그래서 그 원래 지역 자원의 최대 재산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문장을 보면 마찬가지로 65페이지 첫 번째 주요 문장의 뒤를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런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これは住民参加を前提にする。この住民参加の中核を担いつつあるのが NGO 야 NPOの市民組織である。라고 되어 있는 그 문장이죠. NGO는 여기에서 여기 그 가로에 나와 있지만,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비정부 조직, 비정부 기구를 뜻하는 거고, NPO는 마찬가지로 Non-Profit Organization 해서 비영리 조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보면 이는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다. 이 주민 참여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NPO, 비정부기구나 NGO, 비정부기구나 NPO, 비영리기구인 시민조직이다. 이런 이제 의미죠. 하나하나 단어를 대입시켜서 이제 그 해석을 해보면 고래와 이것은 주민参加を 주민 참여를 젠테이니스로 전제로 한다. 주민 참여가 전제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노 주민参加の 이 주민 참여의 참가를 이제 우리는 그 참가라기보다는 참여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주민 참여의 쭈가꾸오 니나오, 쭈가꾸오 하면은 중핵이라고 하는데 이건 중핵이라는 건 핵심의 중심, 그래서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 주민 참여의 핵심을 니나이츠츠 아르노가, 니나이츠츠 하면은 이 기본형이 니나오, 짊어지다, 담당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니나이츠츠 하면은 계속 담당하고 있는 뭐뭐 쯔쯔아로 하면 계속 뭐뭐가 진행 중인, 계속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니나이 쯔쯔아로 하면 계속 담당하고 있는 그런 주민 참여의 핵심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 아르노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NP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NGO, 그 다음에 NGO야, NGO나 NPO, Non-Profit Organization. 이거는 그 비영리 기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비영리 조직인 시민 소식기대하러 하면은 시민 조직이다. 시민 조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뭐 어려운 용어는 없지만 이제 정부 조직 하면은 세후 소식기, 그 다음에 비영리 조직 하면은 에이리 소식기 해서 이런 용어들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두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쭈카크, 중핵이라고 하면 핵심의 중심, 아주 핵심적인 이런 뜻이죠. 이런 의미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니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형이 니나오가 돼요. 그렇죠? 짊어지다, 뭐 담당하다, 이런 용어 단어들을 외워두기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요 문장은 여러분들 교재 66페이지에 아래서 여섯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그 뒷부분부터 세 번째 문장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문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커뮤니티 노 기온 갱이기 교도生活圏
と一般に言われる小学校区を単位とした組織が地域づくりの核となると、より身近な問題に取り組む住民の参加意識も高まるだろう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의 기본권역, 공동생활권으로 불리는 초등학교를 단위로 한 조직이 지역 만들기의 중심이 되면 보다 가까운 문제에 임하는 주민의 참가 의식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앞에 일반적으로라는 이빤니 이와레루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그래서 이빤니 이와레루는 일반적으로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뺀 이유는 우리나라 문장 구조하고 우리나라의 그 어순하고 조금 요거하고는 일본어의 어순하고는 약간 이제 달라서 어떤 것이 자연스러우냐를 택해서 좀 자연스러운 쪽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인 그런 그 해석은 약간 문장의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놨고, 단어 하나하나 이제 개별적으로 대입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커뮤니티노 하면은 커뮤니티의 기본 행위기, 기본 권역, 기본적인 권역을 얘기하죠. 기본 권역, 이거는 이제 교도 세이카스켄이라고 해서 공동생활권,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의 공동생활권 또 하면은 공동생활권으로 이빤니 이와레로는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쇼가코크 하면은 소학교 단위, 그러니까 초등학교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소학교가 이 위치에 있는 소학교 단위. 소학교쿠 하면은 그 지구, 소학교가 초등학교가 위치에 있는 지구. 그 지구를 당위도시다 단위로 한 소식기가 조직이 지키즈쿠리노 지역 만들기의 카크토 나루토 핵이 된 지역 만들기의 중심이 되면 요리 지카크나 요리 미지카나 하면 몸으로부터 가까운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가까운 그런 거가 되겠죠. 보다 가까운 요리 미지카나 보다 가까운, 우리가 이제 빨리 풀어야 할 미지카나 하면은 나로부터 가까운이라는 그런 의미지만 이게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어떤 문장이냐에 따라서 해석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요리 미지카나 하면은 보다 가까운 몬다이니, 우리가 보다 빨리 요거를 이제 상황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보다 빨리 풀어야 할 그런 문제,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리 미지카나 몬다이니 보다 가까운 문제에 도리꾸무는 어떤 임하다. 도리꾸무 하면은 뭐 토르의 토르라는 거는 그 조직의 어떤 조직에 내가 들어가는 조직을 취하는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어떤 상황에 임해지는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도리꾸무. 그래서 임하는 접근하는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그래서 요리 미지카나 몬다이니 도리꾸무 하면은 어떤 보다 가까운 문제에 임하는 그 다음에 주민의 상가의식기, 참가 의식도 다까마루다로 뭐뭐 될 것이다, 뭐뭐 그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다뤄오죠. 다까마루,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 케이기, 그러니까 권역을 뜻하는 거죠. 기본 권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권역, 뭐 영역 이런 의미를 가질 때 커뮤니티 영역, 커뮤니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계, 범위 이런 걸 뜻해요. 그게 바로 이제 공동생활권이라는 거죠. 효도, 세이카스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외워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쇼가코쿠라고 하는 건 이 쿠자는 굉장히 많이 이런 지역, 소학교는 초등학교를 얘기한다고 했죠.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을 단위로 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을 단위로. 그래서 그 지역을 쓸 때 어디 쿠 하면은 그것의 지역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뭐 꼭 지역, 지구 이거를 쓰지 않더라도 지역이나 지구라고 쓰지 않더라도 꼭 쿠라는 그 글자가 구역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소학교가 있는 구역을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 정도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하고 또 상가 이시키 정도. 다까마루 하면은 점점 높아지다. 다까마루 기본이 다까마루죠. 기본형이 그래서 높아지다. 이런 건 동사들도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요 문장은 여러분들 교재 67페이지의 맨 윗부분입니다. 맨 위에 부분.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요 문장이 맨 윗부분에 이제 4줄 반 정도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주요 문장인데 요거를 이제 두 문장으로 나눠서 우선 네 번째 주요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소식기와 住民自身が地域について学ぶ民主主義の学校でもある。地域づくりは10割自治の地方集権が本来原則であり、地域自らの足腰を鍛え、財政基盤の確立、自らの資源、地域資源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라고 하는 문장이죠. 요거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시민 조직은 주민 자신이 지역에 대해 배우는 민주주의 학교이기도 하다. 지역 만들기는 18자치 그러면은 10할이 뭐죠? 뭐 1할이 10%면 18은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0할 자치의 지방 주권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스스로 자금력을 만들어 재정 기반 확립, 또 스스로의 자원, 지역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해석이 되겠어요. 근데 단어 하나하나를 대입시켜 가면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는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할 그런 용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시민 소식기와 하면은 시민 조직은 주민 지신과 주민 자신이 지역이 찌일 때 지역에 대해서 만화부한 건 이제 배우다는 뜻이죠. 배우는 민주주의의 학교, 민주주의 학교. 데모아루 하면은 그렇기도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학교이기도 하다. 물론 민주주의 학교라는 그런 뭐 오로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이기도 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키즈쿠리와 하면은 지역 만들기는 주알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와리, 2와리 하잖아요. 그죠? 상와리. 이거는 1할, 2할, 3할 이라고 하는 거죠. 3할. 그러면 3할이면 30% 정도 되는 거고 주알이면은 100%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알이 지치 하면은 자치적인 이런 이제 뜻이죠. 모두 전체 100% 모두 자치의 지방자치를 뜻하는 거예요. 이건 지방자치. 그래서 모두 100% 자치의 그 다음에 지호슈겐 지방주권을 지호슈겐과 혼라의 겐소크대 아리 하면은 지방주권이 원래 원칙이며 이런 뜻이죠. 그쵸? 원래 원칙이며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라는 말을 빼서 생략하고 지방 주권을 원칙으로 하면의 원래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원칙으로 하며 그 다음에 지역 미즈카라 하면은 스스로죠. 스스로. 지키 미즈카라노 스스로의 아시콧이라는 건 어떤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멤버의 의욕과 자금력 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힘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쵸? 그런 아시콧이라고 하는 건, 아시는 뭐예요? 다리를 뜻하고, 콧은 허리를 뜻하죠. 다리와 허리.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버텨주는 게 뭐죠? 버티게 해주는 게 바로 다리와 허리예요. 그쵸? 다리와 허리가 없으면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반이 되는, 힘이 되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기타에, 그런 그 뒷받침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기타에 하면은 뭐죠? 만들다. 뭐 이거는 기타에 단련하다 이런 뜻인데, 만들다라는 걸로 이제 의역을 할 수 있어요. 좀 그 둘러서 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그래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뭐 자금력, 의욕이나 자금력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재정 기반이 확립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이세의 기반으로 가크리츠 하면은 재정 기반의 확립을 이제 의미해요. 그 재정 기반의 확립, 그러면서 미즈카라노 시겐, 스스로의 자원, 이거는 이제 지역 자원을 뜻하는 거죠. 스스로의 자원하면 지역 스스로의 자원을 뜻하니까 이제 지역 자원을 말해요. 지역 자원을 쓰까와나케레바 나라나이. 그러니까 100% 쓰까와나케레바 나라나이. 쓰까우가 기본형이 되겠어요. 사용하다. 뭐뭐 나케레바 나라나이 하면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결국은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고, 이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걸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 문장이 주는 그런 전체적인 의미는, 지역 만들기는 100% 지방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지방에서 지방의 자원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그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코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시겐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민슈슈기라든지 이런 주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100% 전부 를 뜻하는 거고, 그런 단어들을 외워두면 좋겠어요. 자, 다음 맨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째 문장은 그 4번째 문장에 바로 뒤에 이어서 있는 문장이죠. 여러분들 교재 67페이지 맨 윗부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주요 문장, 요거는 이제 그 4번째 주요 문장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그 짧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そのためには自分たちの地域の個性は何か、まず自分の地域をよく知ることが必要である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そのためには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지역의 개성이 무엇인지 먼저 자기 지역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문장인데, そのためには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지분다치노 자신들의 지역의 고세이와 개성이 나니까, 고세이와 나니까, 개성이 뭔가, 개성이 무엇인지, 먼저 자기의 지역을 잘 시루하면은 알다 하죠. 이제 아는 것이, 시루고토가 하면 아는 것이, 히치요데 아루 하면은 필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새로운 단어는, 어려운 단어는 없고, 고세이 하면은 개성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히치요 이제 필요하다, 필요 이런 의미고, 시루 이건 이제 알다라는 동사예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알고 문장을 암기해두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주요 문장 5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과의 유니크 포인트는 우선 첫 번째로 마치즈꾸리, 지역 만들기,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로 일본에서는 이제 마치즈꾸리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이키즈꾸리도
그 사용하지만 주로 이제 그 통용되는 그런 용어가 이제 마치즈꾸리, 지키즈꾸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보다는 사실은 그 도시재생이라는 용어의 용어가 일본의 마치즈꾸리에 가까운 그런 그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치즈꾸리, 뭐 지역 만들기, 도시재생 이런 것들은 그 산업구조가 이제 변화하죠.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게 쇠퇴한, 그다음에 좀 낙후돼 있는 그런 도시에 새로운 그런 기능들을 추가해서 아니면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장점들, 특이점들 이런 것들을 살려서 그 도시를 새로 만드는, 그래서 그 부흥시키는, 도시를 부흥시키는 그런 그 상황, 그런 그 상태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고 마치즈꾸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선진국에서부터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에 있는 도시에서부터 아주 급속하게 그렇게 나타난 도시 확장이라고 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도시의 역할, 근데 오늘날에 와서 있어서는 이게 이제 도시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재생은 그런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렇게 그 시작되기 시작했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테마가 있는 거리, 또 그 다음에 특산물을 이제 어떤 그 특산화시키는 그런 거리,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제 도시재생이란 용어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일찍이 일본은 이제 마치스크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각각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관광을 관광 자원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이건 뭐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일본 국가 내에서의 그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해외로부터의 관광이라든지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를 관광국가, 그 다음에 또 일본이라는 사회가 관광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찍이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죠. 그래서 지역 만들기, 마치스크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이제 온천 지역, 온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외국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국내 사람들이라도 많이 방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안을 해내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외에 그런 그 관광객들을 유치할까, 어떤 것들을 이제 이걸 그 장점으로 살릴까, 이런 연구들이 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전이 돼 왔어요. 그 다음에 온천도 그렇지만 또 이제 도시화하면서, 일본이 도시화하면서 굉장히 그 뭐 여러 가지 질병들, 그 다음에 그 자연을 살리지 못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해들,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그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도 이제 연구 논문이라든지 뭐 아니면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보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새롭게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을 위한 그런 노력들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정도로 뭐 일본 전 국토를 다 이게 그 예를 들어도 그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런 자기 지역의 어떤 특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천 지역이라든지, 또 온천 지역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뭐 탄광 지역, 과거에 이제 석탄을 캐내던 탄광 지역, 우리나라도 석탄을 캐내던 탄광 지역을 이제 테마화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관광 지역으로 그렇게 만든 예가 있죠. 요즘 많이 그 매스컴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하고, 그래서 태백시에 가보면 그 탄광 지역을 이제 다른 관광 지역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지금도 그 노력의 과정에 있고, 사실 그 활용되는 그런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일본에서도 일찍이 그런 탄광 지역에 그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그래서 근데 그런 지역을 살리는 특징이 자기 그 구역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자기 인력,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활용을 해서 지역 만들기를 해가죠. 그런 걸 이제 그런 스토리를 엮어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 맞는 또 그 지역의 유일한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살려서 관광 자원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모습들을 일본 어디에 가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축제 많이 하죠. 축제 같은 거 뭐 무슨 황태축제라든지 뭐 또 무슨 송어 축제라든지 또 뭐가 있죠? 무슨 고추 축제, 뭐 사과 축제,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뭐 굉장히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살린다거나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그 마을 만들기 이런 건 이게 지금 활성화 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도시재생 그런 안도 정책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있는 이런 동대문구 이문동의 도시재생해서 그 구청에 들어가 보면 동대문구 구청에 들어가 보면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기획안들이 많이 이제 제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연구 자료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엿보이는 연구 자료들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원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 만들기,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이거 이제 일본어로 하면 마치스쿠리라고 하는데, 이 마치스쿠리에 대한 그 방법이 여기에서 이제 본문에서는 이 마치스쿠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의식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나, 즉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그 지역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서 자치적으로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그 운영이 되고 자치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을 만들기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치즈쿠리가 소개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어떤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태백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각 축제가 열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지역 만들기가 또 아니면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로는 NGO, NPO 활동을 들 수 있는데, 사실 NPO 활동은 여러분들 뭐 하도 NGO, NPO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 우리나라에서의 경험들이나 또 활동들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서 아마 부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NGO라는 건 비정부 기구를 뜻하고 이제 NPO라는 건 비영리 기구를 뜻하는데 이제 NGO, NPO 기구는 그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 NGO, NPO 기구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98년입니까? 95년입니까? 95년이군요. 95년에 아까는 98년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아무튼 제가 98년으로 외우고 있는데 다른 자료들에는 또 98년에 법이 제정되었군요. 98년에 NGO NPO 법이 제정되고 일본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NGO NPO 법이 제정되게 된 계기로는 아주 가장 큰 계기로는 이제 고베대 지진을 들 수 있어요. 고베대 지진에서 그 지진이 일어난 이런 상황들을 서포트하고 뭐 지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NGO NPO법 이게 법적으로도 이제 확립을 해둘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계기는 한신 대지진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하고 제정이 된 거는 이제 1998년도에 제정이 됐죠.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이 세계적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그런 논의가 화두가 되고 드러나면서 그리고 이제 냉전 종식이 되죠. 벌써 90년대는 이제 자유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와 중국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렇게 서로 냉전 구도가 붕괴가 되면서 시민사회가 대두가 되고 정부,
기존의 정부나 기존의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부 기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 문화적,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심으로 이제 결국은 NGO, 비정부 기구, NPO, 비영리 기구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법제화해가는. 그래서 근데 이 NGO, NPO법을 이렇게 국제적인 뭐 아니면 국가적인 뭐 정부 국가적인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일반 개인적인 차원에서 NGO, NPO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면 한국보다는 굉장히 볼런티어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서 벌써 30년이죠. 30년인데, 30년 전에 일본에서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 대학교에 이제 수업이다. 그럼 수업의 일환으로 NGO 활동, NPO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어떤 루트를 마련해 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활동이 또 수업의 일환으로 뭐 성적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성적의 단위를 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거나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육아 지원 센터 뭐 이런 센터에서 볼런티어 활동을 했던, 뭐 1년이고 2년이고, 볼런티어 활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 시민들에게 볼런티어 활동이라는 게, NGO, NPO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게 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일본에서도 정년퇴직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이제 나이가 연장이 되어서 뭐 60세라든지 65세라든지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지만, 노년 세대들이 볼런티어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주 다양한 다양한 측면에서 볼런티어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런 힘든 일을 어떻게 보수도 없이 무보수로 뭐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볼런티어 활동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본 사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NGO도 마찬가지예요. NGO도 국경 없는 의사사회인가?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NGO 활동들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네, 오히려 NGO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활동하는 모습들 이거 보면 일본보다도 오히려 앞서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많이 볼 수 있고, 또 NPO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국경을 초월해서, 아니면은 영리를 초월해서 비영리적인 이런 활동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땠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좀 힘들었죠. 그쵸?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세계 랭킹 몇 위 이렇게 된 거는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그러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NGO, NPO 활동은 상상치도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NGO, NPO의 그런 혜택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은 우리나라도 NGO, NPO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시작은 일본이 이제 선진국가가 경제 선진국, 문화 선진국이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앞섰어요. 그렇죠? 앞서다 보니까 일본이 먼저 시작을 하고 먼저 보편화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많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예들을 보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은 일본 못지않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일본의 NGO, NPO는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판적인, 일본에서 NGO, NPO 활동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뭐냐면, 자, 그 낙후된 다른 나라에 어떤 다른 사회에 뭔가 이제 공장을 지어줬다고 칩시다. 뭐 그 공장이 바로 그들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공장에 일본의 인력이라든지, 일본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일본의 인력과 기술력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일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그런 내용으로 언급되기도 해요. 그래서 순수한 NGO냐, 아니 순수한 NPO냐, 이런 것들, 이 순수성에서 얼마만큼 어, 그 벗어나 있느냐, 아니면 순수성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일본 내에서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NGO, NPO 활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도 불거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NGO, NPO 활동은 적극 활성화시켜야 될, 또 보편화시켜야 될 그런 활동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예를 찾아보세요. 예를. 일본에서의 NGO, NPO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NGO, NPO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즘은 뭐 환경이라든지, 또 특히 지금 코로나가 이런 바이러스 감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경을 초월해서, 그 다음에 영리를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NGO, NPO를 통해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런 같이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야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NGO, NPO 활동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정립하고 그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제대로 옮길 수 있는지를 다시 확립해보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